흑인 선수들이 필드를 장악하는 미식축구 와이드 리시버라는 포지션. NFL에서 리시버로 인정받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본 포지션이 리시버도 아니었던 톰 브레이디의 패스를 받으며 NFL 포스트 시즌을 장악했던 그런 백인 선수가 있습니다. 슈퍼볼을 3번이나 우승했고 마지막 슈퍼볼에선 MVP상을 받는 등 이젠 2010년대 미식축구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는데요. 드래프트 될 때나 리그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브레이디 버금가는 승부욕과 노력, 그리고 쿼터백 와이드 리시버 간의 끈끈한 시너지로 가장 의미 깊은 게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주 맡았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팀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고 뛰어난 집중력으로 슈퍼볼 역사상 가장 스펙타클한 캐치 중 하나를 만들어냈죠. 이번 선수 소개 영상에선 웨스 웰커 후 뉴잉글랜드의 작은 백인 리시버 계보를 이었던 작은 거인이란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줄리안 에들먼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충남입니다. 미식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식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한국에 알리고 같이 즐기기 위해 있는 채널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줄리안은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드사이드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와 야구를 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즉 한국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때 체격이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50kg가 채 나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쿼터백으로서 막학년이 되어 팀을 13승 무패의 전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원래 쿼터백이란 포지션이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팀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겠죠. 고등 커리어 동안 2237 패싱 야드와 29개의 패싱 터치다운, 964 러싱 야드와 13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운동신경은 굉장히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최고 레벨의 대학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선 피지컬이 당연히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에들먼은 일단 산 마테오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물론 미식축구로 봤을 땐 좋은 학교라 말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경험을 쌓고 다른 학교로 편입해가는 과정을 계획한 거죠. 그렇게 산 마테오에서 줄리안은 1년간 1312야드와 14개의 터치다운을 던졌고 학교 최고 기록인 1253야드와 17개의 터치다운을 러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리안은 조금 더 큰 대학 최고 리그 FBS 안에 있는 학교인 켄트 스테이트 대학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켄트 스테이트는 오하이오에 있는 학교로 당연히 오하이오 스테이트나 다른 빅네임 학교만큼은 못하지만 뛰어난 선수를 NFL로 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지니고 있는 학교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드리 아처라는 런닝백 드래프트 이후로는 한 명도 보이진 않고 있지만요. 에들먼은 이곳에서 쿼터백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남은 3년의 대학 커리어를 풀로 쓰면서 30개의 터치다운과 3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죠. 이 정도면 스카웃들의 관심을 살 정도의 성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러싱 플레이론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4학년이 되어서 1370 러싱 야드와 13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그 해의 터치다운만 총 26개를 만들어낸 거죠. 패스 담당 선수라고 보자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올러라운드 미식축구 선수로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 커리어를 마치고 NFL에 도전하게 되죠. 에들먼은 드래프트 전 컴바인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명성이 높지 않은 학교에서 그렇게 뛰어난 쿼터백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초대되지 않은 거겠죠. 이때 당시 드래프트 전 에들맨의 피지컬 및 기록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80이 조금 안 되는 키에 88kg, 40야드 대시에선 4.52라는 평범한 시간대를 기록했습니다. 버티컬, 즉 서전트에선 93cm를 뛰었으며 제멀로는 3.12m를 기록합니다. 100kg 벤치는 14번을 들었다고 하네요. 일반인이라고 본다면 평균 이상이지만 NFL 선수로 봤을 땐 이 운동신경마저 평균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들먼은 톱 스피드가 높은 선수이기보단 민첩성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셔틀 드릴 같은 종목에선 컴바인 최고 기록에 미칠 만큼의 기록들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들먼은 이렇게 드래프트 되기만을 기다리게 된 거죠. 2009 드래프트에서 에들먼은 당연히 후반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전 뉴잉글랜드와 훈련을 했던 에들먼을 벨리칙이 7번째 라운드 27번째 픽, 총 232번째 픽으로 뽑게 됩니다.
에들먼은 자기 자신이 쿼터백으로 드래프트에서 뽑힐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고 다른 포지션으로도 미리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모습을 뉴잉글랜드가 보고 뽑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벨리첵은 원래 한 포지션의 스타보단 미식 축구를 이해하는 선수들을 팀 상황에 맞게 쓰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에들먼도 약간 필요한 곳에 쓸 생각으로 픽한 거겠죠. 그렇게 에들먼은 뉴잉글랜드에 입단해 슬롯 리시버와 리턴맨으로 일단 활약합니다. 이때는 웨스 웰커가 아직 뉴잉글랜드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물론 선발은 아니었지만 웰커가 여러 이유로 결장하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했죠. 실제로 두 선수의 빌드가 굉장히 비슷해서 전 처음에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이 루키 시즌엔 총 33개의 리셉션과 359 리셉션 야드를 기록했습니다. A급 성적은 아니지만 휴스턴과의 경기에선 10개의 패스를 잡아 100야드 이상을 만들어내며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포스트 시즌엔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2개나 잡았는데 루키로선 1995 시즌 데이비드 슬로원 다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들먼의 프로 커리어는 좋은 시작을 맞습니다. 톰 브래디와의 호흡을 계속 맞춰가며 슬롯 리시버와 리턴맨 역할을 잘 해낸 거죠. 하지만 에들먼은 웰커와 다른 리시버들에게 밀려 2010 시즌 그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때만 해도 디온 브랜치, 에론 헤르난데스와 그롱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에들먼이 낄 자리는 전혀 없었겠죠. 그래도 에들먼은 경기에 나왔을 때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97야드 펀트 리턴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2011 시즌엔 리시버 리턴맨 역할에도 모자라 수비수로까지 뛰게 됩니다. 벨리첵이 디펜시브 백으로 쓴 건데요. 원래 쿼터백으로 뛰었다가 다른 포지션으로 전향한 선수들은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벨리첵이 믿고 수비수의 역할도 맡겼던 것 같습니다. AFC 챔피언십 게임에선 총 공격 플레이 중 3분의 1, 그리고 총 수비 플레이 중 또 3분의 1을 뛰며 완벽한 멀티툴 선수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볼티의 공격 드라이브에서 태클로 볼딘 선수의 펌블까지 만들어내며 엄청난 호평을 사죠. 이렇게 점점 벨리첵의 마음을 빼앗다가 에들먼은 결국 2012 시즌에 웰커와 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웰커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사실 이런 이유로 뉴잉글랜드는 그 다음 시즌에 웰커를 덴버로 가게 내버려뒀겠죠. 어쨌든 이렇게 에들먼은 벨리첵의 넘버원 슬롯 리시버로 인정받게 되고 브래디도 에들먼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둘의 사이는 각별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에들먼이 브래디를 거의 친형같이 믿고 따른다고 하죠. 이렇게 에들먼은 브래디와 뉴잉글랜드의 남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리셉션 터치다운과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며 NFL 역사상 유일한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지는 봄에 2013 시즌이 끝나고 뉴잉글랜드와 4년 1,900억 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재계약 시기부터 에들먼의 화려한 플레이오프 활약이 시작됩니다. 2014 시즌 플레이오프 첫 경기였던 볼티모어전에선 브래디의 레터럴 패스를 받아 에멘돌라 선수에게 51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며 프롬 역사상 비쿼터백의 가장 긴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코어가 또 28대 28 동점을 만드는 스코어이기도 해서 의미가 더더욱 깊었겠죠. 다음 AFC 챔피언십 경기에선 9개의 리셉션으로 98야드를 만들어냈고 대망의 시애틀과의 슈퍼볼 경기에선 또다시 9개 패스 캐치와 가장 많은 109 리셉션 야드를 기록합니다. 경기 2분을 남기고 잡았던 터치다운이 게임의 결과를 바꾼 스코어가 된 거죠. 그 다음 슈퍼볼은 2년 후인 아틀란타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는 뉴잉글랜드가 28대 3이란 스코어를 뒤집은 경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대역전극이 일어나기까진 에들먼의 미라클 캐치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죠. 이 캐치로 말할 것 같으면 3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그 수비수 중 한 명이었던 알포드 선수가 쳐낸 공을 땅에 닿기 일보 직전에 다이빙하며 만들어낸 캐치입니다. 컴백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4쿼터에 드라이브를 잇는 캐치였고 많은 사람들은 슈퍼볼 역사상 가장 대단한 캐치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엔 아쉽게도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와의 슈퍼볼에 에들먼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생각해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엔 정규 시즌 시작 전에 다 회복한 듯 보였지만 갑자기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바람에 정규 시즌 첫 4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포스트 시즌에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뉴잉글랜드의 슈퍼볼 우승에 큰 기여를 합니다. 13대 3으로 끝났던 굉장히 수비적인 흐름에 에들먼만 10개의 리셉션과 141 리셉션 야드를 기록하며 슈퍼볼 MVP로 뽑힌 거죠. 하지만 이땐 이 수상에 관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도핑에 걸린 선수에게 이런 상을 줄 수 있느냐고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마 야구는 도핑에 훨씬 더 예민해서 그런가 본데요. 사실 NFL도 도핑에 걸린 선수는 그해 어떤 상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더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들먼은 어쨌든 슈퍼볼 MVP가 됐고 리시버로선 정말 최고의 플레이오프를 보내게 된 거죠. 에들먼은 이렇게 2년을 더 뉴잉글랜드에서 뛰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브레이디가 떠난 후 첫 시즌인 2020 시즌엔 좋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무릎 수술을 거쳐 코로나에까지 걸리며 정말 좋지 않은 한 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주 4월 21일에 돌연 은퇴 선언을 하게 되죠. 뉴잉글랜드가 에들먼을 보내줌과 동시에 에들먼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건데요. 이때 뉴잉글랜드의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들먼의 NFL 커리어는 끝을 보게 되죠. 내년에 갑자기 브레디와 같이 뛰겠다고 템파베이로 간다면 정말 웃기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에들먼이 브레디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플레이오프 때마다 정말 미치광이처럼 뛰어다녔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한데요. 그만큼 에들먼은 컴피티션을 정말 즐기는 승부사였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원래 예전엔 에들먼 선수의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에들먼은 명전 선수인가에 대한 투표에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아니라고 투표하셨는데요. 물론 프로볼도 한번 가보지 못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리 라이스, 그 레전드 제리 라이스 다음으로 대단한 플레이오프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래도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겠죠?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